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어, 오늘 수업의 내용은 이제 분쟁 해결 및 그 권리 구제에서 이제 우리의 이제 그 14주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영상으로 이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으시면 출석이 인정이 되겠습니다. 어,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배웠던 이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전반적으로 쭉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라도 이런 권리가 나에게 침해가 있을 때, 이 권리의 이제 침해와 권리의 다툼이 있을 때, 이 다툼, 분쟁을 어떻게 해결하고 만약에 침해된 권리는 어떻게 내가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내용은 우리 교과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면을 공유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권리 분쟁 해결 및 분쟁 해결 및 권리 구제 사법기관과 비사법기관에 의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이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음, 이제 여기 보이시죠? 예, 이런 말을 해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는 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떻게 있을까? 먼저 첫 번째 사법기관. 사법기관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사법부죠. 사법부. 이제 사법부가 되면 이제 어떤 게 있냐? 먼저 법원이 있겠죠. 법원.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가 있겠죠. 그럼 법원은 이제 어떻게 또 될까요? 법원. 법원 이제 헌법재판. 법원은 이제 어, 제가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먼저 드리고 수업을 할게요. 이 법원은 이제 민사사건 또는 형사사건 또는 행정사건, 예, 가사사건, 가사, 사건, 그다음 커사건,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나눠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헌법재판소는 우리는 저번에 배웠죠. 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좀 복수한다 생각하고 위헌법률 심판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헌법소원 제도가 있고, 헌법소원 심판, 그 다음 탄핵 심판, 그 다음 권한쟁의 불안정인 심판, 그 다음 위헌 정단 해산 심판, 헌법 소원 심판, 심판을 하는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이렇게 심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분쟁이 생기고 이제 가사소송 같은데 민사, 형사, 행정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이 사법부에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고 나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이 헌법재판소에서는 이제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탄핵심판, 권한쟁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이렇게 다섯 개 권한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가사 사건은 여러분 뭐겠어요? 가사 사건은 그렇죠? 그렇죠. 우리 뭐 혼인, 이혼, 뭐 입양, 파양, 음.
뭐 친자, 아, 이런 관계들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거야? 분쟁이 생기거나 이제 나의 권리가 침해했을 때 우리가 이제 한번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법원 중에서도 가사 사건만 담당하는 무슨 법원이 될까요? 이거 뭐 가정법원이 되죠. 가정법원. 오로지 가정법원에서만 한다. 알겠죠? 민사사건은 뭐예요? 민사사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필기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보시면 돼요. 민사사건. 근데 민사사건 이거죠? A가, 예, A가 B에게 예, 금 3억 원을 대여해 준, 음, 빌려준다 이 말이죠. 소비, 이렇게. 무슨 계약이죠? 소비 대차 계약이 되는 거예요. 소비 대차 계약. 이해됐지? 소비 대차 계약. 이렇게 했을 때, 만약 B가 변제, 즉 갚지 않았을 경우 상환하지 않은 변제를 변제를 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되는 거야? 네. A, A가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이 바로 이제 민사사건, 이제 민사법원이 되겠죠. 그래서 1심, 2심, 3심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보세요. 이제 형사사건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형사사건 A가 B의 물건을 절도했다. 아이, A가 B를 강간을 예, 이럴 때 이제 A가 B를 강간을 한 이제 혐의가 있는 거죠. 혐의가 있으면 이제 수사기관이 어떻게 해요? 예, 이 수사를 시작합니다. 수사를 시작했어. 수사를 시작해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수사를 이제 종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 A를 여기에서는 피의자라고 함.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되냐? A에게 예, A에게 혐의가 있다면 예, 검사가 공소, 즉 소를 제기합니다. 공소를 제기함.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냐? 이제 공판, 공판, 이제 재판으로 간다. 공판, 이제, 공판 절차로 진행. 이렇게 됐을 때, 원고는 누가 되냐면, 소를 제기하는 사람들, 검사가, 그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이제 피의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A를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이런 선고가 일어나고, 판결이 확정되면,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형사사건이죠. 그렇죠? 혐의가 있고 수사기관 수사를 해서 수사 종결됩니다. A를 피해자한다. 혐의가 있다. 그럼 혐의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혐의가 없으면 이제 풀려나는 것이죠. 그래서 혐의가 있다 그러면 기소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되고 판결을 하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이제 소송을 제기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 여기서 판결이 나오죠.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우리가 변론 절차합니다. 변론 절차에서 뭐 돈을 갚았니 안 갚았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이제 판결 신고하고 그다음에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어떻게 판결이 되냐? 피고 B는
원고 A에게 금 3억 원을 3억 원을 이행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만약에 B가 이행하면 음, 이행하면 되는데 만약 B가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판결에 대해서 판결문에 집행문을 따로 부여받아서 받아 이제 뭘 하냐면 강제 집행을 한다. 이런 절차를 알았지? 네.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 구제에서 사법부에서 이제 법원, 가사 사건들 이런 거 가정 법원이고 민사 사건 민사법원, 형사 사건 형사법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둘게. 이렇게 CF 민사 사건 및 형사 사건은 이렇게 신급제야, 신급제. 예를 들어서 이제 1심, 1심에서 이제 2심으로 가지? 이걸 항소가 그래. 그 항소를 2심. 음. 여기서 또 불만이 있으면 상고가 이걸 3심, 3심.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상소제, 상소제. 알았죠? 네. 그래서 1심에서 2심 가는 걸 우리가 항소심, 2심, 상고심. 그래서 여기 이렇게 1심에서 2심까지, 그 다음에 3심. 이렇게 단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어, 됐죠? 잠시만요. 어, 이거 반대가 있는데, 됐다. 음, 이거 우리가 사실심. 음, 그래서 뭐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 증거 이런 걸 따지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 이제 법률심이라. 법률심. 그런 거 들어봤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분쟁 해결을 위해서 권리들이 이제 14주차 정리 노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법원이 가사 사건, 가정법원, 민사 사건 이런 경우에 예, 우리가 판결문을 받아 강제 집행까지 할 수 있다. 형사 사건은 이렇게 한다. 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 사건 같은 경우 이건 어디서 하나? 행정 사건은 우리가 이제 행정법원에서 하죠. 행정법원. 그래서 행정법원은 이제 행정심판이 있어요. 행정심판. 이거 말 그대로 행정기관에서 어, 행하고 행정심판에 불만이 있으면 이제 어디 가냐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법원에서 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행정사건은 이제 행정청이죠. 우리 뭐 시청, 구청, 뭐 국가기관 이런 거 있겠죠. 이렇게 얘들은 이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이제 뭐가 있냐? 특허사건. 특허사건도 우리가 뭐가 있냐? 음, 우리 뭐 상표, 특허, 뭐 신용실한, 뭐 이런 거 신용실한, 알죠? 예, 즉 이런 거 이제 무채 재산권에 대한 소송. 이것들 우리가 이제 전문 법원인 특허법원에서 행정소송. 이 법원은 이제 무슨 법원이냐? 행정법원이 되지. 행정법원에서 하고 이건 이제 특허법원에서 하고. 아,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여기까지 보고 우리 이제 교과서를 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보세요. A가 B에게 4천만 원을 빌려주는데 상한 일은 1년 뒤로 했다. B가 돈을 갚기로 한 날이 지났음에도 갚지 않았고 있었다. 결국 A는 B에게 소송을 제기로 해 마음먹었다. A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까? 아까 얘기했죠? 민사소송 같은 거. 그런데 이게 3천만 원 미만이면 음, 여기는 지금 3억이니까 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왜 이걸 소가라 그래? 소송 가해. 그랬죠? 예, 소가를 만약에 3억이 아니라 만약 소송 가해 그 소가라죠. 소가가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 소액 사건 심판 절차에 따라서 음, 간이하게 진행된다. 빨리 진행다. 약식적으로 진행된다. 알았죠? 예. 이런 거 아시죠, 여러분? 예, 이런 거 제가 이제 판사해 드리는 건 이제 이따가 이게 똑같은 얘기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보세요. 만약 위 01 사례에서 여기에서 B에게 2,900만 원을 빌려주는데 A는 어떤 절차를 거치신가? 또한 이 사례에서 A가 승소 판결을 얻었는데도 B가 돈을 갚지 않았다면 A는 B의 재산을 무엇이 인지하고 싶어 어떠한 신청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 그 3천만 원은 안 되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냐 소액 사건을 빨리 진행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빨리. 우선 알죠? 그리고 A의 재산에 무엇이 있는지를 재산 명시 이런 거야. 열람할 수도 있겠죠. 또는 B는 구입한 지 이런 것들은 이제 소송 그래서 이제 분쟁 해결을 우리가 이제 사법기관에 의해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꼭 모든 것도 사법기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시면 B는 구입한 지 일주일가량 된 구두를 신어보니 발등 부위에 통증이 생기고 물집이 잡히는 증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발을 신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죠. 매장에 가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사장 A는 제품상 문제가 없고 일주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그 다투다가 한 달이 지나버렸네요. 그 B는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어떻게 될까요? 그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법원에 간다? 웃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비사법, 여기 말하는 비사법 기관인데,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Y 지역에서 살인 사건이 발생하였고, A의 언론은 B의 사진을 살인범 얼굴이라고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B는 Y 지역에 발생한 사건과 전혀 무관하고 조그만 착한 대학생이었어요. 이런 경우 B가 권리 구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막 자기 막 얼굴이 나가고 막 범인처럼 했어. 근데 얘는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이런 거. 법원에 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들어봤대요. 뭐 소비자 보호원, 뭐 언론중재위원회, 뭐, 뭐 국가권익인권위원회 뭐 이런 거 보았죠. 예, 그런 이렇게 피사법기관인데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게 이해되겠어요.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사례에 있다 답을 한번 맞춰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사법기관에 의해 분쟁 해결 및 구제 방법. 먼저 가사소송 보겠습니다. 가사소송은 민사 분쟁 가운데 신분관계 밑줄칩니다. 신분관계 분쟁에 관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소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원이 이제 존속관할이다. 존속관할. 그래서 이런 가사 사건은 오로지 가정법원에서만 하고 이런 사건을 민사법원, 민사사건, 형사사건 이런 법원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민사사건은 그럼 이거 뭐야? 어디서 하는 거야, 이거? 일반 법원은 민사법원에서 하는 거고, 형사사건은 형사법원에서 하는 거지, 뭐. 입양, 파양, 혼인 같은 걸 민사법원에 제기합니까? 지금 색깔이 이렇게 다른데? 안 되죠. 이 가정법원에 한다. 그럼 오로지 가정법원에서 한다? 전속관할. 우리 연예인들이 이 프로그램에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전속 출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이해됐습니까? 전속관할이다. 전속 관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사소송의 종류에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이렇게 이혼에 관한 것들, 혼인, 무효, 취소에 관한 것들, 양육권.
신생자 관계소, 각종 이제 또 상속에 관한 거, 상속 사건 등. 그래서 가사 이제 소송의 절차에서는 가사소송법이 따로 있습니다. 가사소송. 그래서 특별한 중에 있는 결책은 민사소송에 의해서 따르는데 이 가사소송법이 따로 있습니다. 가사에 관해서 이제 소송할 때 이혼 소송 같은 거 할 때 혼인이 문제 있으면 혼인 취소 이런 걸 하겠죠. 혼인 무효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가사소송이 따로 있다. 자, 그다음에 보세요. 이제 이 중요한 게 이제 민사소송이에요. 자, 소장을 소장을 작성하는데 자 보세요.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하다고 말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소를 제기합니다. 이제 여기 했죠? 이 소를 제기할 때 예, 이걸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서면에 해야지. 이게 소장이에요, 소장. 예, 이게 서면. 소장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소장을 이제 A가 B에게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 법원에 갈 거 아니야, 소장이. 그럼 법원은 복사해서 이 B에게 알려줘야 돼. 왜? 그렇지, B가 알 거 아니야. 이게 소송이 제기된지 안 되는지. 알았지?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소장 같은 게 뭐가 있냐, 형사소송은. 예, 이제 검사가 기소를 제기하잖아. 그럼 이거 소장 같은 게 뭐냐고. 기소장, 공소장. 예, 이제 소장이를, 공소장을 이제 작성합니다. 예, 여기도 소장을 작성. 그러면 이제 B가 받았을 때 이거 어떻게, 아, 나는 뭐 갚은 적이 없다, 나는 갚았다, 뭐 이렇게 주장할 거 아니야. 그게 답변서라 그래. 그래도 공소장을 제기합니다. 공소장에 제기해서, 공소장에 이제 적힌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요? 예, 그 심판해야지. 그 범위 널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이렇게 비교되는 거. 그래서 좀 이걸, 정리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보기 좋게, 분쟁 해결을 이제 사법부에서 하는 거, 먼저 이제 법원, 법원에 의해서 하는 거. 두 번째,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할 수 있다. 이해됐죠? 예, 헌법재판소에서 할 수 있다. 먼저, 이제 가사소송, 가사, 그 다음 민사사건, 그 다음에 형사, 그 다음에 행정사건, 그 다음에 이제 특허사건, 이런 것들. 뭐 군사사건도 있죠? 예, 뭐 군사사건도 있겠지? 예, 이제 군사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군인들을 하기 때문에 해서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 이제 제가 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를 제기하려면 이제 소장을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이거 되게 중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A가 B에게 금 3억 원을 빌려주었다. 소비자 계약했다. A는 소비 대출로서 채권자이고 B는 소비 차주로 채무자입니다. 돈 갚아야 되니까. B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민법 390조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따라서 소비대차 계약에 따른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원고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고가 소장을 써야 돼. 이거.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원고 누가 소를 제기하는 사람이냐? 원고가 A죠. 누구에게? 상대방 고소를 당한다. 소송에 당하는 사람 B자. 그래서 B가 되는 겁니다. B. 법정 대리인. 혹시 이제 자기가 안 하고 변호사 쓸 수 있죠. 위임 관계에서 이때 갑을 이렇게 위임하면 갑이 대신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B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장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죠. 그걸 답변서라 그래요. 답변서. 그걸 서로 이제 주고받는 거야. 청구 취지. 예. 청구 취지는 뭐냐? B는 A에게 금 3억 원을 이행하라. 예. 이제 목적이 뭐냐? 소송 비용은 전부 다 네가 부담하라. 제1행의 가지평을 선고할 수 있다. 가지평을 미리 어떻게 해요? 임시로 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임시 가짜. 자, 그다음에 청구 이유 왜 그런지. B는 2000 몇 년 매월 며칠에 소비자 계약을 하고 원금과의 이자를 2020년 변제를 하고 채무 불이행이 존재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취지를 구한다. 입증 방법. 그럼 내가 소비자차 계약서를 주고 차용증까지 줬다. 그다음에 송달료 첨부했다. 그래서 2000 매월 며칠 위 원고 A 주장 찍고 어디 서울 땡땡땡 지방법원 기종 이렇게 해서 소장을 작성하면 이렇게 해서 소장을 작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네, 이렇게 요걸 이제 법원에 가죠.
그 법원은 이제 A가 제기한 게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고 B가 이런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B가 이런 사실은 모르지. 그럼 어떻게 B에게 이걸 복사를 해서 보내줍니다. 이걸 송달 보내준다. 이걸 송달이라고 그래, 송달. 알았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제 B가 이걸 받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소송이 그래, 그렇게 해서 소송이 이제 진행되는 거. 이해됐죠?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된 거. 일단 이렇게 이제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걸 이제 여러분 설명드렸고, 잠깐 이제 우리 이제 25분 시대가 끊어서 하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제 잠깐 브레이크하고 다시 하겠습니다.